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 어긴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네. 이번에는 로보택시 6월에 진짜 할까요? 진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론 머스크 혼자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거는 대부분 약속을 시간 타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머스크 타임. 네, 근데 네. 이번에는 테슬라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6월달에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러분 혹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 아세요? 증시에서 만약에 영화를 상영한다면 테슬라의 영화 제목은 딱 그거 아닐까요? 돈을 못 벌든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든 영업이익이 줄어들든 사람들이 다시 사랑해줍니다.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이상 줄었는데 연휴 기간에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사줬어요. 이 와중에 텍사스주에 스타베이스 시티? 이걸 만든대요. 여기에선 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테슬라의 주가 전망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돌아올 결심을 확실히 했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렇죠. 페어웰도 했고 그동안 잘했다 영광이었다 하고 돌아온다는데 아니 텍사스 오스틴에 그 마을을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스타베이스 시티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한다고 하고 네. 자기 집도 미리 사놨잖아요. 네. 근데 거긴 또 왜 쓸데없이 울타리를 규정보다 3배 이상 높게 지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이사 가기도 전에 아니 여하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다시 돌아오면 네. 테슬라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때 돌아오는 걸로 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네. 지난 말씀하셨던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았었던 그날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난 이제 도지에서 조금 무게 중심을 테슬라로 옮기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70%가 나왔으면 보통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고 볼 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에게는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6월 달로 다가오고 있고 이거를 CEO가 뭐 원거리에서 가끔씩 줌 회의 들어와서 이걸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6월 달에 있을 로보택시의 시험 운전의 테스트에 있어서 얼마나 테슬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CEO가 거기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네.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모든 큰 프로젝트의 최대 공약수는 텍사스 오스틴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시범 운영되는 동네도 오스틴이고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리 집 사놨다가 지금 인테리어하고 곧 이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는 곳 집이 있는데도 텍사스 오스틴 오스틴이고요. 근처죠. 네. 그리고 스타베이스 시티라는 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네. 하는데 요것도 텍사스 오스틴이에요. 그러면 큰 그림이 텍사스에서 뭔가 큰일 내겠다 이건데 네. 일단 로보택시 말씀하셨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 어긴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네. 이번에는 로보택시 6월에 진짜 할까요? 진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론 머스크 혼자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거는 대부분 약속을 시간 타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머스크 타임. 네, 근데 네. 이번에는 테슬라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6월 달에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것을 사람들이 못 믿어 할까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나온 영상을 공유했는데 직원들이 사실상 이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데모를 하고 있나요? 네, 제 직원들이 타서 테슬라 앱, 테슬라 자동차 소유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앱에서 로보택시를 호출해서 직접 타고 움직이는 것을 또 오스틴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질문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작년 같은 경우는 FSD 버전 12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네. 근데 13이 요즘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소비자들의 업그레이드보다는 로보택시는 아마 버전 14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모든 징후들이 이 6월 달에 있을 텍사스 오스틴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스틴 시 당국에서도 시작한다라는 허가가 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한 변화가 이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거고 사실은 뭐 10대에서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처음으로 무감독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진행되는 거고요. 물론 이보다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구글의 웨이모도 있고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바이두도 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무감독이 정말로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로보택시는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핸들하고 페달 없는 거. 네. 야, 이거 사진만 봐도 정말 신기하기는 한데 이제 앱에 결제하는 그런 칸, 요 네. 단추까지 추가를 하고 정말 할 준비하고 있는데 웨이모는 장사한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테슬라가 하려는 로보택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스와트 분석을 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웨이모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11월에는 주당 15만 건의 결제가 일어났고 올해 3월에는 주당 20만 건의 결제가 일어났는데 올해 4월에는 25만 건의 결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타시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미국 5개 도시에서 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걸 위해서 주당 25만 건의 결제를 위해서 지금 15,00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최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 내년도에 여기다 플러스 2만 대를 추가해서 총 3만 5천 대의 로봇택시를 미국의 20개 도시에서 운영하겠다라고 네.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구글이 먼저 길을 열어준 거죠. 사람들의 이 수용성. 타도 큰 문제 없구나. 물론 우버 앱을 통해서 주로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신데 이렇게 주당 25만 건의 결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구글이 앞서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구글의 이제 스워트 분석에서 단점이라면 이 지금 현재 15,000대를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수작업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을 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기어의 지금 아이페이스를 사서 그쵸. 여기를 사서 이 공장에서 이렇게 자동 생산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레이더 달고 라이더 달고 카메라 추가 달고 사실 수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아이오닉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원래는 이제 이 길리의 지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차를 미국에서 자율주행으로 돌린다라는 것은 약간 껄끄러울 수 있죠. 예, 불가능에 네.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더욱더 강력한 후보로 되고 있어서 내년에 2만 대를 구매를 해서 이제 변형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에서의 단점은 뭐냐? 이거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하고 대량 생산을 시리즈로 하는 거하고는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공장에서 네. 차도 만들어 이 얘기네요. 네네. 그 자동으로 생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일론 머스크는 여기다가 우리는 현재로서는 모델 Y로 테스트하지만 일부러 모델 Y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이버캡을 여러분들 작년 10월 10일 날 보셨던 사이버캡은 정말 핸들도 없는데 이거 10대 20대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아직까지 시범 테스트이기 때문에 안전 요인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무감독이지만 바로 항상 지켜보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핸들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네. 된다는 거고 그리고 모델 Y에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착시를 갖게 되냐면 내 차 모델 Y에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네. 더 효과적이고 이번 오스틴을 시작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0개 도시로 올해 말까지 확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의 웨이모어가 확장하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가는데요. 문제는 지금 벌써 사이버캡에 부분 생산이 들어갔어요. 대량 생산에. 네. 내년부터 대량 생산하는데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구글이 성장하는 것도 빠르죠. 작년에 7,500대였는데 지금 15,000대로 성장했고 내년에 여기다가 추가로 2만 대로 성장한다는 건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지만 갑자기 테슬라는 허가를 받으면 100만 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에만 해도 지금 250만 대가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갑자기 로보택시에 했던 소프트웨어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기대는 좀 당분간 접어야 됩니다. 그건 좀 일러요. 왜냐하면 그건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즉 특수 차량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를 해준 것은 미국에 이미 많은 도시에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은 우리 테슬라가 여기다 1만 대 운영하겠다, 2만 대 운영하겠다. 이건 큰 문제 없이 돼요. 근데 일반 소유자가 갖고 있는 차량에서 무감독으로 해준다는 것은 주법이나 연방법이 다 하나하나씩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떤 단계 절차를 지금 벌써 예고를 하고 있냐면 지금 언슈퍼바이즈드 즉
무감독이 지금 테스트되는 거고 지금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슈퍼바이즈드 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감독을 위해서 여러분 테슬라 차량에는 안에 실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하냐면 인간의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뭐도 못 하냐면요. FSD를 켜놓고는요. 네.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 메시지도 못 보내요. 딴짓하지 마 이렇게 알람 바로 오는군요. 경고가 오는 네.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FSD가 없어도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FSD 하는 사람들은 더 답답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메시지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고 막 은행 계좌 막 2차 절대 하시고 안 이러시면 안 돼요. 됩니다. 게임도 내려서 하시고 막 이런 거 합시다. 절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일탈을 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탈을 하고 있는데 FSD를 갖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운전할 때 이 일탈이 안 돼요. 카메라가 바로 경고를 주고 지금 이 전환을 모드를 전환을 사람보다 꺼버린다. 엄격하니까 얄짤없군요. 그렇죠. 이 부분을 근데 네. 줄여 나간다는 거죠. 아. 이 부분을 줄여 나가면서 네. 이 강하게 했던 부분들을 약하게 규제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게 나가면서 사실은 무감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눈을 계속해서 주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좀 무감독의 느낌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미국은 한국하고 좀 다르게 택시가 예를 들면 15만 대가 있고 네. 그리고 우버에 등록된 이용자가 400만 명이에요. 와. 근데 다 400만 명이 항상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택시는 150만 대, 미국 전국에 이 네. 150만 대와 400만 대, 400만 명 이것이 결합돼서 지금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좀 최소화하면서 로봇택시로 전환하는가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정말 지금 여러분 저희가 20년 넘게 기다린 거거든요. 알파고의 순간부터 인공지능이 정말 무인 운전해 줄 거야. 여러분 많은 분들은 운전을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인류는 이건 꿈꾸는 거예요. 이건 테슬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는 사회. 하지만 이동은 언제든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회. 이거는 인간이 꿈꾸는 목표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로 가는 한 발짝을 우선 웨이모가 길을 열어줬고 이걸 테슬라가 규모 있게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데서 만약에 성공한다라면 네. 저는 이거는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걸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인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웨이모의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사업 잘 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은 라이다에 대한 수익성 문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한 대 달 때 1억씩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차량도 75,000달러짜리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다가 비싼 차에 비싼 차에다가 장비. 이걸 하게 되면 거의 1억 가까이 한국 돈으로 1억 그렇죠. 가까이가 들어서 거의 1억 5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인 거고요. 또 라이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라이다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고화질 지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화질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갑자기 고화질 지도가 있던 당시에서 공사를 만약에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스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라이다 기술에 기반한 특히 그러니까 웨이모가 선택하고 있는 기반한 것은 확장성 부분에서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이루고자 하는 무사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자 하는 꿈을 위해서는 구글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이걸 위해서는 비용 구조가 경제적인 규모가 경제성 자체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웨이모를 지금 타게 되면은 우버 택시하고 똑같이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 같은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그보다 훨씬 더 4분의 1 가격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택시를 타는 것이 대중교통 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건 저는 앞으로 2, 3년 안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일론 머스크는 뭐 2, 3년 안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넉넉 잡고 한 4, 5년 출근하면서 회사로 들어가면서 엉덩이 한 대 차로 치면서 돈 벌어와 너. 나 지금 회사에서 일할 테니까 내가 내린 내 차야 가서 손님들 좀 옮겨드리고 네. 가서 수익을 벌어오렴 요렇게요. 네, 이러한 부분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의 허가가 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꿈과 같은 조금은 미래지만 물론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로봇택시로서 미국에서 충분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택시 운전과 우버 운전과자와의 경쟁 구도에서 로봇택시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네. 거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말과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주요 뉴스를 장악을 할 겁니다.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을 크게 만들겠죠. 사고 한번 나거나 뭐 또 어떤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뭐 정치인들도 같이 반대하고 이런 갈등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우선 문제는 중요한 건 2주 전에 미국의 연방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죠. 맞아요. 자율주행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언명을 했냐면 중국의 자율 경쟁과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까다로운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잔사고, 인명이 다치지 않는 접촉사고 이런 건 우리한테 신고 안 해도 된다. 지금 그런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보고 사항이죠. 네, 의무보고 사항인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큰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만 의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고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완화해 준 것도 꼭 이거는 테슬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웨이모를 향한 메시지도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웨이브라고 해서 영국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웨이브도 해당되는 거고 이 자율주행을 중국이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정부가 사실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너무나도 많은 규제가 있다 보니 규제를 조금이라도 연방 차원에서만이라도 아직 그렇다고 해서 주정부 차원의 규제까지는 풀어줄 수는 없는 네. 문제고 이건 뭐 공화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이제는 사회도 자율주행의 시대로 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징후들이 사실 유럽에도 이제 뛰쳐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체코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발효되는 법인데 유럽연합에서 자율주행 자꾸 통과 안 시켜주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충전소를 늦게 깐 세계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자동차 강국들이네요. 그렇죠. 이 네. 강국들은 자동차 산업의 로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또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데요. 전기차로 가는 것을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반대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지쳐주는 거고 지금 자율주행도 이 세계 국가의 자동차 기업 여러분 다 아시는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 이탈리아 기업들이 자율주행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에 테슬라 FSD를 풀어주면 거의 시장이 와야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 아직 없으니까 그 규제하고 있어 봐봐. 이런 얘기네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서 규제를 안 풀어주니까 체코가 우리는 유럽연합하고 달리 가겠다. 독립적으로 지금 법을 만든 거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FSD를 테스트 중이고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노르웨이가 지금 이걸 완화하고 있는 거고 스웨덴이 지금 완화하면서 그리고 스위스도 지금 완화하고 있고 FSD를 허가하면서 이 5개 국가에서 지금 현재 FSD를 자기 국가에서 허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이면서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점점 되다 보면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연합에서도 안 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SD가 유럽연합에서도 가능해지는 것이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미 독일, 네. 중국 같은 경우도 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에서 지금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한국에서도 오토파일럿은 되죠. 네.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오토파일럿에 관련된 직원을 뽑고 있는 걸로 봐서 인도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이 되면서 대단히 세계가 중국이 사실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자, 달려 앞으로를 향해서 2030년 중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을 전면화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였고 이 부분이 조금 서로 경쟁들을 게임 시오리처럼 네. 만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고 올해가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유럽에서 이쪽에서 허가를 안 해도 거기 다 유럽은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한데 네. 내가 저 나라에서 써보니까 되게 좋던데 네. 여기 아직도 없는 거야?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네. 우리 박혜란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웨이모 타봤는데 기사님 안 계시면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사람보다 운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주시고요. 그래요. 그런데 박사님,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기술이 어디까지 갔는지, 인류의 발전상에 대한 지적인 수요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계좌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고민은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다는 건 알겠는데 1분기에 어느 대륙에서는 뭐 차가 1000대도 안 팔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차량 판매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차는 안 팔리고 분기 성적은 안 좋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회사로 넘어갔다, 뭐 옵티머스, 로봇 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자동차는 깔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것은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중국은 저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4월달에 부분적으로 축소가 됐어도 전체 축적된 걸로 보면은 작년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문제 없고 유럽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연인들이 싸움을 해도 싸움은 쉽게 미워하지만 다시 회복하려면 조금 더 싸움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주가도 빠졌을 때 오를 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즉 일론 머스크를 미워하게 됐단 말이죠.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부터는 그 미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 개인적으로 엑스닷컴 뭘 쓰든지 간에 그래도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막 적어지고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래 잠시 그랬었지 그래 싸웠었지 그래도 차는 좋으니까 한번 내가 좋아해봐야지 구매해봐야지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모델 Y의 뭐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중국 같은 경우나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 이 이자 리스할 때 이자율을 그냥 제로로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곧 새로운 중저가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6월 달에부터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5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로보택시가 되기 전에 중저가 모델이 공개가 되고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저가 자동차, 중저가 자동차의 공세가 이어져야 되고 여기에 시장의 반응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보급형 모델 Y하고 모델 Q 이거 괜찮을까요? 어떠실 우선은 것 가격 같아요? 면에서 3만 달러 정도로 가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여러분 보조금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했던 이런 것이 7,500달러가 만약에 매겨질 경우에는 2만 달러 후반대까지 갈 수 있다는 대단히 매력적인 괜찮은데요? 가격 후반대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저가가 있어야 되고요. 중국에서 지금 거칠게 공격하고 있는 비아디라든지 이런 거 경계선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 이 선택권이 다양해져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라도 이제서야 시작된다라는 부분 저는 자동차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 시그널이 신호고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이 얼마나 팔려나가는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안 팔려나가면 아무리 로보택시만 얘기한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막 여러분 생각하시는 레버리지 효과 이런 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외출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 문을 많이 닫아놨다라는 부분에서 하지만 다시 화해하는 데는 브랜드가 소비자하고 화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사 갈 것 같은데 워싱턴에서 텍사스가 좀 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여하간 그런 일론 머스크가 스타베이스 시티라는 걸 만든대요. 네. 이게 도요타도 우분 시티라고 후지산 그렇죠. 앞에다가 네.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런 도시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볼프스버그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있는 곳이죠. 인구가 12만인데 직원이 5만 명이 폭스바겐 직접 고용이에요. 그런 도시들은 많았고요. 스타베이스는 스페이스 X 근처에 있는 거고 인구 500명의 유권자 258명. 이번에 그래서 독립 도시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여기서 뭘 할지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시간 다시 마련할게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